믿기 힘든 일이 벌어졌습니다. 하루 15만 명이 넘는 인파가 인천공항으로 몰려오고 있습니다. 분실물 찾기율 98%, 응급 상황 발생 시 의료진 도착 시간 3분, 유럽 최고 공항의 분실물 찾기율이 10%도 안 되는 것과 비교하면 도저히 믿을 수 없는 숫자입니다. 한 독일 사회학 교수가 이 통계를 확인하러 한국행 비행기에 올랐습니다. 7년간 유럽 공항 시스템을 연구해온 학자. 그녀는 솔직히 반신반의했습니다. 이게 정말 가능한 숫자일까? 직접 눈으로 확인하겠다며 인천공항에 도착한 순간 그녀의 눈앞에 펼쳐진 광경은 상상을 초월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충격은 따로 있었습니다. 완벽한 시스템 뒤에 숨겨진 한국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영상 시작 전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세요. 댓글로 어디서 듣는지 알려주시면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저는 레나입니다. 독일 베를린 대학교에서 도시 사회학을 가르치는 교수이고 박사 과정부터 지금까지 7년간 대도시 공항과 교통 시스템을 연구해 왔습니다. 그해 봄 학과 회의에서 한국 프로젝트가 올라왔고 담당 교수님이 자료를 돌렸습니다. 첫 페이지를 보는 순간 저는 눈을 의심했습니다. 하루 평균 이용객 15만 명, 분실물 찾기율 98%, 응급 대응 평균 시간 3분. 이게 진짜 숫자예요? 제가 물었고 교수님이 고개를 끄덕이셨습니다. 공식 통계야. 그래서 직접 확인해 보라는 거지. 동료 마르쿠스가 옆에서 웃었습니다. 레나, 너 안 믿는 표정이네. 저는 어깨를 으쓱했습니다. 당연하지. 프랑크푸르트도 10%인데 98%라니. 과장 아니면 조작이야. 하지만 교수님은 단호하셨고 결국 저는 마르쿠스와 함께 한국행을 준비했습니다. 일주일 뒤 베를린 공항 체크인 카운터 앞에는 긴 줄이 늘어서 있었고 제 차례가 오기까지 30분이 걸렸습니다. 공항은 다 이래. 한국도 똑같을 거야. 저는 그렇게 생각했습니다. 11시간의 비행 끝에 기내 방송이 흘러나왔습니다. 승객 여러분, 곧 인천국제공항에 도착합니다. 창밖으로 서울의 불빛이 반짝이고 있었고 생각보다 훨씬 넓고 밝았습니다. 비행기가 착륙했고 저는 가방을 챙겼습니다. 비행기 문이 열리고 복도로 나섰는데 순간 저는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세상에. 제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나왔고 마르쿠스도 멈춰 섰습니다. 사람들이 정말 엄청났습니다. 수백 명, 아니 수천 명이 한꺼번에 움직이고 있었는데 밀리거나 부딪히는 사람이 단 한 명도 없었고 소리도 거의 들리지 않았습니다. 모두가 자기 방향으로 조용히 걸어가고 있었고 저는 마르쿠스를 봤습니다. 이게 뭐지? 이렇게 많은 사람이 어떻게 이렇게 조용해? 복도 곳곳에는 안내 표지판이 걸려 있었고 한글과 영어가 선명하게 적혀 있었으며 화살표가 정확히 방향을 가리켰습니다. 길 찾기 진짜 쉽네. 근데 사람이 왜 이렇게 많은데 조용하지? 마르쿠스가 속삭였고 저도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입국 심사대에 도착했을 때 제 입이 떡 벌어졌습니다. 줄이 수백 미터는 되어 보였고 끝이 보이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이거 2시간은 걸리겠는데? 저는 한숨을 쉬며 줄 끝에 섰고 마르쿠스도 어깨를 축 늘어뜨렸습니다. 역시 사람 많으면 다 똑같아. 그런데 말입니다. 믿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줄이 미친 듯이 빠르게 움직이기 시작했습니다. 10개가 넘는 심사대가 동시에 가동되고 있었고 직원들은 빠르고 정확하게 여권을 확인했으며 사람들은 쉴 새 없이 통과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보며 속으로 세기 시작했습니다. 5분, 10분, 벌써 반이나 왔어? 저는 믿기지 않아 다시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15분, 정확히 15분 만에 제 차례가 왔고 심사관이 여권을 받아 화면을 확인했으며 도장을 찍는데 10초도 안 걸렸습니다. 환영합니다. 간단한 인사와 함께 여권이 돌아왔습니다. 줄을 빠져나와 저는 마르쿠스를 붙잡았습니다. 이게 어떻게 가능해? 15분이야. 베를린은 1시간 넘게 걸리는데. 마르쿠스도 입을 다물지 못하고 있었습니다. 모르겠어. 이상해. 뭔가 완전히 다른데? 수암을 찾는 곳으로 달려갔습니다. 컨베이어 벨트 앞에 사람들이 모여 있었고 저는 제 가방을 기다렸습니다. 베를린에서는 보통 30분은 기다려야 하는데 여기서는 5분도 안 돼서 제 가방이 나왔습니다. 정말? 벌써? 저는 가방 태그를 2번, 3번 확인했고 분명히 제 것이 맞았으며 마르쿠스 가방도 바로 나왔습니다. 레나, 이거 진짜 미친 거 아냐?
마르쿠스가 외쳤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가방을 끌고 출구로 향하며 저는 주변을 계속 관찰했습니다. 공항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천장은 높고 밝았으며 곳곳에 안내 직원들이 서 있었고 길을 찾지 못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보이지 않았습니다. 이게 정말 하루 15만 명이 오가는 공항이야? 독일 공항이랑 완전 다른데? 마르쿠스가 속삭였고 저도 고개를 저었습니다. 통계가 진짜일 수도 있어. 출구를 나서는 순간 한 남자가 다가왔습니다. 공항 유니폼을 입고 있었고 이름표에는 인천공항 안내 김지호 과장이라고 적혀 있었습니다. 혹시 도움이 필요하신가요? 유창한 영어였고 저는 잠시 멈칫했습니다. 아, 호텔 가려고 하는데요. 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명동이시죠?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그를 따라 걸으며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어떻게 명동인 줄 아셨어요? 지호가 제 가방 택을 가리켰습니다. 호텔 이름이 보여서요. 이쪽으로 오시면 공항버스 타실 수 있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그를 따라갔고 마르쿠스가 옆에서 속삭였습니다. 진짜 친절하네. 버스 정류장 앞에 도착했을 때 지호가 명함을 꺼냈습니다. 혹시 불편하신 점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주세요. 명함에는 사무실 번호와 함께 개인 휴대폰 번호까지 적혀 있었습니다.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개인 번호까지 주시는 건가요? 지호가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필요하시면 바로 도와드릴 수 있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감사 인사를 했고 지호는 고개를 숙여 인사한 뒤 조용히 자리를 떠났습니다. 버스를 기다리며 저는 마르쿠스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뭔가 이상해. 입국 15분, 수화물 5분, 직원 개인 번호까지. 이게 정상이야? 마르쿠스가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정상이 아니야. 통계가 진짜인 것 같아. 버스가 도착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탔으며 새치기하는 사람은 단 한 명도 없었고 모두가 차례를 기다렸습니다. 저는 마르쿠스와 함께 버스에 올랐고 창가 자리에 앉았으며 버스가 출발하자 저는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습니다. 한국, 생각했던 거랑 완전 다른데? 다음 날 아침 일찍 저는 마르쿠스와 함께 지하철 조사를 시작했습니다. 호텔에서 가장 가까운 명동역으로 향했고 계단을 내려가는 순간 또다시 감탄사가 터져나왔습니다. 세상에, 이거 봐. 역 안이 정말 깨끗했습니다. 바닥은 반짝반짝 빛났고 벽면에는 광고와 안내문이 깔끔하게 붙어 있었으며 베를린 지하철과는 차원이 달랐습니다. 개찰구를 지나 승강장으로 내려갔습니다. 전광판에는 다음 열차 2분 40초 후 도착이라는 문구가 떠 있었고 사람들이 줄을 서서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확인했습니다. 마르쿠스, 진짜 2분 40초에 올까? 마르쿠스가 웃었습니다. 설마, 오차는 있겠지. 그런데 정확히 2분 40초 후에 지하철이 들어왔습니다. 헉. 저는 소리를 질렀고 마르쿠스도 시계를 보며 경악했습니다. 진짜야. 초 단위까지 맞아. 지하철 문이 열렸고 사람들이 내렸으며 모두가 한쪽으로 비켜서서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냈고 그 후에야 타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마르쿠스와 함께 칸 안으로 들어갔고 손잡이를 잡았습니다. 칸 안은 조용했고 사람들은 핸드폰을 보거나 책을 읽고 있었으며 큰 소리로 떠드는 사람은 아무도 없었습니다. 독일 지하철은 시끄럽기만 한데 제가 속삭였고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여긴 도서관 같아. 몇 정거장을 지나 한 역에 도착했을 때 반대편 승강장이 보였습니다. 그곳에서 한 외국인 관광객이 큰 배낭을 두고 황급히 지하철을 탔고 문이 닫혔습니다. 저 사람 가방 놓고 갔어. 마르쿠스가 외쳤고 저도 그 광경을 봤습니다. 끝났네. 다시는 못 찾겠어.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그런데 역무원이 즉시 달려왔습니다. 배낭을 확인하고 무전기로 뭔가를 말했으며 저는 넋을 잃고 지켜봤습니다. 우리 지하철이 다음 역에 도착했고 저는 마르쿠스를 붙잡았습니다. 마르쿠스, 저 가방 어떻게 될까? 나 너무 궁금해. 마르쿠스도 궁금해하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나도. 우리 다시 돌아가 보자. 우리는 반대편 지하철을 타고 그 역으로 돌아갔습니다. 승강장에 도착했을 때 저는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정말? 이게 진짜야? 그 외국인 관광객이 역무원과 함께 서 있었고 배낭을 건네받고 있었으며 얼굴에는 눈물이 흐르고 있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10분. 겨우 10분밖에 안 지났습니다.
저는 다가가서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어떻게 찾으신 거예요? 관광객이 흥분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영무원이 다음 역까지 연락해서 저를 내리게 했어요. 그리고 여기까지 데려다 줬어요. 믿을 수가 없어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영무원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저희는 분실물을 즉시 추적합니다. 손님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요. 저는 멍하니 서 있었고 마르쿠스가 제 팔을 흔들었습니다. 레나, 레나, 이거 봤어? 10분 만에 찾았어. 10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를 꺼냈고 손이 떨렸습니다. 통계가 진짜였어. 98%가 과장이 아니야. 지하철을 타고 광화문역으로 향했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주변을 관찰했고 사람들은 질서정연했으며 역마다 안내방송이 정확했고 환승도 쉬웠으며 표지판도 명확했습니다. 이게 매일 이렇게 돌아가는 거야? 정말? 제가 중얼거렸고 마르쿠스가 대답했습니다. 그런 것 같아. 사람들이 너무 자연스럽게 움직여. 광화문역에서 내려 밖으로 나왔습니다. 거리는 깨끗했고 사람들은 신호를 잘 지켰으며 횡단보도를 건너는데 모든 차량이 완전히 멈춰 섰습니다. 와, 독일에선 안 그러는데. 마르쿠스가 감탄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점심시간이 되어 우리는 근처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메뉴판을 보는데 사장님이 환하게 웃으며 다가왔습니다. 처음이세요? 영어로 물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독일에서 왔어요. 사장님이 손뼉을 쳤습니다. 어머, 독일. 그럼 이거 꼭 드셔보세요. 비빔밥이에요. 한국 대표 음식이죠. 비빔밥이 나왔고 사장님이 직접 비비는 법을 알려줬으며 이렇게 섞어서 드시면 돼요. 맛있을 거예요. 저는 한 입 먹었고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세상에, 이거 진짜 맛있어요. 마르쿠스도 계속 감탄하며 먹었고 우리는 순식간에 그릇을 비웠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계산을 하려는데 사장님이 작은 음료수 2병을 내왔습니다. 서비스예요. 한국 와주셔서 감사해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정말요? 이거 공짜인가요? 사장님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네, 외국 손님들한테 드리는 거예요. 우리나라 좋은 기억 가지고 가세요. 가게를 나오며 저는 마르쿠스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여기 사람들 진짜 다르다. 독일에서는 공짜로 뭘 주는 게 상상도 안 되잖아.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그리고 진심으로 해주는 것 같아.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오후에는 경복궁을 방문했습니다. 입구에서 한 할머니가 팜플렛을 나눠주고 계셨고 저는 하나를 받았으며 감사합니다. 영어로 말했고 할머니가 환하게 웃으며 두 손을 모아 인사했습니다. 궁 안을 돌아다니며 저는 한국의 역사를 조금씩 알게 됐고 생각보다 훨씬 깊은 문화가 있다는 걸 느꼈습니다. 저녁 무렵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르쿠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믿을 수 없는 하루였어. 지하철 정시성, 분실물 찾기, 사람들 친절함, 음식까지. 모든 게 완벽했어. 마르쿠스도 흥분한 표정으로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통계를 의심했던 내가 바보 같아. 이거 다 진짜였어. 호텔 방에 들어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고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지하철 정시율 초 단위 정확. 분실물 찾기 10분. 사람들 예상을 뛰어넘는 친절. 타이핑을 하다가 저는 손을 멈췄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한국. 정말 특별한 나라야. 사흘째 되는 날 저는 혼자 시간을 보내기로 했습니다. 마르쿠스는 다른 대학 방문 일정이 있었고 저는 다시 지하철을 타고 이곳저곳을 돌아다녔으며 이번엔 더 자세히 관찰하고 싶었습니다. 아침 9시 명동역에서 지하철을 탔습니다. 출근 시간이라 사람들이 많았지만 여전히 질서정연했고 모두가 줄을 서서 기다렸으며 지하철이 도착하면 내리는 사람을 먼저 보냈습니다. 매일 이렇게 하는 거구나. 대단해. 저는 감탄하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두 정거장을 지나 한 할머니가 타셨습니다. 지팡이를 짚고 천천히 걸어 들어오시는 모습이 보였고 곧바로 젊은 남자가 벌떡 일어났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할머니는 고개를 숙이며 감사 인사를 하셨고 눈가가 붉어졌습니다. 고맙습니다. 정말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지켜보며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자리 양보는 어디서나 하는 건데 왜 저렇게까지 감동하시지? 뭔가 다른 이유가 있는 건가? 나중에 꼭 알아봐야겠어.
저는 노트에 메모했습니다. 다음 역에서 저는 내렸습니다. 오늘 목적지는 동대문이었고 시장을 구경하고 싶었으며 역 밖으로 나오는데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 섰고 그 순간 믿을 수 없는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세상에, 제 입에서 감탄사가 터져 나왔습니다. 4차선 도로의 모든 차량이 일제히 옆으로 비켰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고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도 차들은 교차로를 지나 길을 터줬으며 구급차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서둘러 사진을 찍었고 손이 떨렸습니다. 근처에 있던 한국인에게 다가가 물었습니다. 실례지만 왜 모든 차가 저렇게 비키나요? 빨간불인데도요. 그 사람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구급차 안에는 생명이 달린 환자가 있으니까요. 안 비키면 벌금도 있지만 무엇보다 양심의 문제예요. 독일은 안 그래요?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요. 안 비키는 차들이 많아요. 그 사람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정말요? 그럼 환자들은 어떡해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그래서 사망률이 높죠. 그 사람이 안타까운 표정을 지으며 고개를 저었고 저는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생명 존중 정신 마이너스 놀라움. 저는 근처 카페에 들어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자리에 앉아 방금 본 장면을 노트에 적는데 옆 테이블에 앉은 한국인 여성이 말을 걸었습니다. 외국인이세요? 유창한 영어였고 저는 반갑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독일에서 왔어요. 우와, 독일. 저는 박수진이라고 해요. 간호사예요. 그녀가 환하게 웃었고 저는 악수를 청했습니다. 레나예요. 교수고요. 수진이 제 노트를 보며 물었습니다. 뭘 적고 계세요? 저는 흥분해서 대답했습니다. 한국 조사 중이에요. 공항이랑 교통 시스템이요. 근데 방금 진짜 놀라운 거 봤어요. 뭔데요? 수진이 궁금해하며 물었고 저는 구급차 이야기를 했습니다. 모든 차가 즉시 비키더라고요. 빨간불인데도요.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에요. 수진이 환하게 웃었습니다. 당연하죠.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저도 응급실에서 일하는데 구급차가 빨리 도착하는 게 정말 중요해요. 1초가 생사를 가르거든요. 저는 눈이 커졌습니다. 응급실이요? 와, 궁금한 게 너무 많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시간 되시면 제가 일하는 병원 구경시켜 드릴까요? 저는 손뼉을 쳤습니다. 정말요? 진짜 가고 싶어요. 다음 날 저는 수진이 일하는 병원을 방문했습니다. 응급실 입구에 들어서는 순간 긴장감이 느껴졌고 의사와 간호사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으며 환자들이 속속 들어오고 있었습니다. 여기가 제가 일하는 곳이에요. 수진이 자랑스럽게 말했고 저는 주변을 둘러봤습니다. 평균 대기 시간이 얼마나 돼요? 제가 물었고 수진이 대답했습니다. 응급 환자는 즉시 치료받고 일반 환자도 10분 안에 의사를 만나요. 독일은 어때요?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1시간, 때로는 2시간도 기다려요. 수진이 눈이 휘둥그레졌습니다. 2시간이요? 세상에, 그 사이에 환자 상태가 나빠질 수도 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진짜 다른 나라 같아요.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우리는 환자를 가족처럼 생각해요. 그래서 최선을 다하죠. 병원 투어를 마치고 저는 수진에게 감격하며 말했습니다. 정말 많은 걸 배웠어요. 한국 의료 시스템이 이렇게 훌륭한 줄 몰랐어요. 수진이 명함을 건넸습니다. 궁금한 거 있으시면 언제든 연락 주세요. 그리고 한국 여행 즐기세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환하게 웃었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와 저는 오늘 하루를 정리했습니다. 할머니의 눈물, 구급차의 길을 터주는 차들, 수진의 헌신적인 모습, 병원의 빠른 대응. 모든 게 인상 깊었고 노트는 빼곡히 채워졌으며 한국은 정말 특별한 나라야.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라 사람들 마음도 다르다. 저는 중얼거리며 창밖을 바라봤고 서울의 밤은 여전히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나흘째 되는 날 저는 마르쿠스와 함께 서울대학교를 방문했습니다. 한국 교수들과의 세미나가 예정되어 있었고 저는 발표 자료를 준비했습니다. 주제는 유럽 대도시 공항 시스템이었고 제가 7년간 연구한 내용을 담았습니다. 대학 회의실에 도착했을 때 5명의 교수들이 기다리고 있었습니다. 그중 한 분이 일어나 악수를 청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서울대 사회학과 박민수 교수입니다. 그의 악수는 따뜻했고 다른 교수들도 차례로 인사를 건넸습니다. 세미나가 시작됐고 제가 먼저 발표했습니다. 프랑크푸르트 공항, 샤를 드골 공항의 시스템을 설명했고 문제점들도 지적했습니다. 분실물 찾기율이 평균 10% 미만이고 응급 대응 시간도 평균 15분입니다. 교수들은 고개를 끄덕이며 들었습니다. 발표가 끝나자 박민수 교수가 질문했습니다. 인천공항은 어떠셨나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대답했습니다. 솔직히 충격받았습니다. 제가 본 어떤 공항보다 효율적이었어요. 입국 심사 15분, 수화물 찾기 5분. 믿기지 않는 속도였어요. 다른 교수가 웃으며 말했습니다. 통계가 과장이 아니라는 걸 확인하셨군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제가 직접 보고도 믿기 힘들었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한 거죠? 박민수 교수가 자료를 건넸습니다. 이걸 보시면 이해가 되실 겁니다. 자료에는 인천공항의 운영 시스템이 빼곡히 정리되어 있었습니다. 실시간 감시 카메라 네트워크, 직원 교육 프로그램, 응급 대응 매뉴얼. 모든 것이 세세하게 기록되어 있었고 저는 페이지를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이 정도로 체계적이라니. 시스템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 직원들의 헌신이 핵심입니다. 박 교수가 말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자기 일에 정말 자부심이 강해요. 손님 한 분이라도 불편하시면 안 된다고 생각하죠. 저는 지호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맞아요. 공항 직원이 개인 번호까지 줬거든요. 교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개인 번호까지요? 그럼 정말 진심이었던 거예요. 보통은 사무실 번호만 주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지호의 명함을 꺼냈습니다. 여기 있어요. 정말 놀라웠어요. 세미나가 끝나고 저녁 식사 자리가 마련됐습니다. 한국 전통 식당으로 이동했고 테이블에는 갖가지 반찬이 가득 올라왔습니다. 이게 다 무료로 나오는 거예요? 마르쿠스가 놀라서 물었고 교수들이 웃었습니다. 네, 반찬은 무한 리필이에요. 더 드시고 싶으시면 말씀하세요. 식사를 하며 저는 교수들과 대화를 나눴습니다. 한국 문화에 대해 궁금한 게 많아요. 특히 사람들이 왜 이렇게 친절한지요. 한 여교수가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어려운 시절을 겪었어요. 전쟁 후 가난했고 서로 도우며 살아남았죠.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는 거예요. 정이라고 하죠. 가족도 아닌데 가족처럼 대하는 마음이에요. 박 교수가 덧붙였습니다. 특히 외국인 손님들한테는 더 잘해주려고 해요. 우리나라 좋은 인상 남기고 가셨으면 하니까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정 한국 문화의 핵심. 식사 후 거리를 건며 저는 마르쿠스에게 말했습니다. 오늘 정말 많이 배웠어. 한국이 단순히 시스템만 좋은 게 아니야. 사람들 마음이 다른 거야. 마르쿠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나도 그렇게 느꼈어. 여기 사람들은 진짜 남을 위해 노력하는 것 같아. 호텔에 돌아와 저는 침대에 앉아 오늘 받은 자료들을 다시 펼쳤습니다. 인천공항 시스템, 응급 대응 매뉴얼, 직원 교육 프로그램. 모든 게 완벽하게 정리되어 있었고 저는 한 장 한 장 넘기며 감탄했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대단해. 노트북을 열어 오늘 하루를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한국 교수들의 따뜻한 대접, 한국 음식의 풍성함, 정문화의 깊이. 타이핑을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나 한국 팬 되는 건가? 웃음이 나왔고 저는 고개를 저었습니다. 아니야. 이건 객관적 관찰이야. 하지만 마음 한구석이 따뜻해지는 걸 부정할 수 없었습니다. 지호의 친절, 수진의 헌신, 교수들의 환대. 모든 것이 진심으로 느껴졌고 그게 제 마음을 움직였습니다. 내일은 또 뭘 보게 될까? 기대감이 밀려왔고 저는 미소를 지으며 잠자리에 들었습니다. 닷새째 되는 날 저는 다시 인천공항을 방문했습니다. 이번에는 더 자세히 조사하고 싶었고 지호에게 미리 연락을 했습니다. 오늘 공항 분위기 보고 싶은데 괜찮을까요? 지호는 흔쾌히 승낙했습니다. 물론이죠. 오시면 제가 안내해 드릴게요. 공항에 도착한 시간은 오전 10시였습니다. 입국장은 사람들로 가득했고 수백 명이 줄을 서 있었습니다. 와, 정말 많네. 마르쿠스가 감탄했고 저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놀라운 건 혼란이 전혀 없다는 것이었습니다. 모두가 자기 순서를 기다렸고 직원들은 침착하게 업무를 처리했습니다. 지호가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오셨군요. 오늘은 특별히 바쁜 날이에요.
명절 연휴라서 평소보다 20%더 많은 사람들이 오거든요. 저는 놀라서 물었습니다. 20%나요? 그럼 하루에 18만 명? 지호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맞아요. 그런데 어떻게 이렇게 질서정연해요? 제가 물었고 지호가 웃었습니다. 시스템이 잘 되어 있으니까요. 그리고 직원들이 최선을 다하죠. 그는 우리를 안내하며 공항 곳곳을 보여줬습니다. 안내 데스크, 수화물 찾는 곳, 환전소. 모든 곳에서 직원들은 웃는 얼굴로 손님들을 응대했습니다. 우리가 입국장 근처를 지나가는데 갑자기 소동이 일어났습니다. 한 남자 승객이 비틀거리더니 쓰러졌습니다. 저 사람. 마르쿠스가 외쳤고 주변 사람들이 놀라서 뒤로 물러섰습니다. 저는 멈춰서서 그 광경을 지켜봤고 심장이 빠르게 뛰었습니다. 지호가 즉시 무전기를 꺼냈습니다. 입국장 3번 게이트 앞 응급환자 발생. 의료진 즉시 출동. 목소리는 침착했고 정확했습니다. 그리고 우리를 보며 말했습니다. 3분이면 도착합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13분. 주변 사람들이 모여들었고 누군가 쓰러진 남자를 눕혔습니다. 다른 사람은 가방으로 머리를 받쳐줬습니다. 모두가 자연스럽게 도왔고 아무도 구경만 하지 않았습니다. 세상에. 저는 그 광경을 보며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정확히 2분 50초 후 흰옷을 입은 의료진이 달려왔습니다. 의사와 간호사 2명, 그리고 들것을 든 직원들이었습니다. 환자 상태 확인. 의사가 외쳤고 간호사가 즉시 맥박을 확인했습니다. 저는 시계를 봤습니다. 오전 10시 15분 50초. 3분도 안 걸렸어. 의료진은 빠르고 정확하게 응급처치를 했습니다. 산소 마스크를 씌우고 혈압을 재고 링거를 꽂았습니다. 모든 동작이 훈련된 듯 완벽했고 5분 후 환자는 들것에 실려 응급실로 향했습니다. 저는 넋을 잃고 그 광경을 지켜봤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지호가 다가왔습니다. 괜찮으세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네. 그냥 너무 놀라워서요. 정말 3분 만에 왔어요. 어떻게? 이게 가능해요? 지호가 진지한 표정으로 대답했습니다. 우리는 생명을 최우선으로 생각합니다. 단 1초도 허비할 수 없어요. 저는 노트를 꺼내 적기 시작했습니다. 응급 대응 2분 50초. 의료진 완벽. 주변 사람들도 자발적 도움. 손이 떨렸고 글씨가 흐트러졌습니다. 마르쿠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레나, 우리 지금 뭔가 엄청난 거 목격한 거야. 점심 무렵 우리는 공항 내 식당에서 식사를 했습니다. 지호도 함께했고 저는 계속 질문을 쏟아냈습니다. 어떻게 3분 만에 올 수 있어요? 공항이 이렇게 넓은데? 지호가 설명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응급의료센터가 있어요. 그리고 직원들은 항상 대기 중이에요.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센터에서 즉시 출동하죠. 독일은 평균 15분 걸려요. 제가 말했고 지호가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15분이요? 그 사이에 환자가 위험해질 수 있는데.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서 문제예요. 한국은 정말 다르네요. 식사 후 우리는 다시 공항을 돌아다녔습니다. 출국장 쪽으로 이동하는데 한 외국인 가족이 헤매고 있었습니다. 직원이 즉시 다가가 영어로 물었습니다. 어디 가세요? 가족이 티켓을 보여줬고 직원은 직접 그들을 게이트까지 안내했습니다. 저렇게까지 하는구나. 저는 감탄하며 중얼거렸습니다. 오후 늦게 우리는 지하철을 타고 서울로 돌아왔습니다. 차 안에서 저는 계속 오늘 본 것들을 떠올렸습니다. 쓰러진 환자, 3분 만에 도착한 의료진, 자발적으로 돕는 사람들. 모든 게 생생했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지하철이 한 역에 정차했을 때 할머니 한 분이 타셨습니다. 저는 자리에서 일어나 양보했습니다. 할머니, 여기 앉으세요. 서툰 한국어였지만 할머니는 알아들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할머니의 눈가가 붉어졌고 눈물이 글썽였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보며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왜 이렇게까지 우시지? 의문이 들었지만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보며 무언가 깊은 이유가 있을 거라고 느꼈습니다. 할머니는 제 손을 잡으셨습니다. 착한 아가씨. 저는 웃으며 고개를 숙였습니다. 다음 역에서 할머니가 내리실 때 저를 한 번 더 돌아보며 손을 흔드셨습니다. 저도 손을 흔들며 인사했고 할머니의 뒷모습이 사라질 때까지 지켜봤습니다. 레나, 너 지금 울고 있어? 마르쿠스가 물었고 저는 눈물을 닦으며 웃었습니다. 아니야. 그냥 뭔가 감동적이었어.
호텔에 돌아와 저는 텔레비전을 켰습니다. 뉴스가 나오고 있었고 앵커가 말했습니다. 한국의 분실물 찾기율이 또다시 세계 1위를 기록했습니다. 98%로 다른 나라들을 압도하고 있습니다. 화면에는 그래프가 나왔고 독일은 12%였습니다. 저는 리모컨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진짜. 통계가 다 맞았어.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화면에는 인터뷰가 이어졌습니다. 한국은 시스템과 사람들의 정직함이 결합되어 이런 결과를 만들었습니다. 전문가의 말이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마르쿠스에게 문자를 보냈습니다. 뉴스 봐. 한국 분실물 찾기율 98% 맞아. 우리가 본 게 다 진짜였어.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나도 봤어. 믿기지 않아. 우리 제대로 조사해야겠어. 저는 웃으며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할 시간이었습니다. 여섯째 날 아침 저는 호텔방에서 뉴스를 보고 있었습니다. 화면에는 특집 프로그램이 나오고 있었고 제목은 세계가 주목하는 인천공항 시스템이었습니다. 앵커가 말했습니다. 하루 평균 15만 명이 이용하는 인천공항, 혼란은 단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화면이 바뀌며 공항 내부가 나왔습니다. 사람들이 빠르게 움직이고 있었지만 모두가 질서정연했습니다. 어떻게 이게 가능할까요? 리포터가 물었고 공항 관계자가 대답했습니다. 저희는 모든 직원이 한마음으로 움직입니다. 손님 한 분이라도 불편하시면 안 되니까요. 다음 장면은 응급의료센터였습니다. 의사가 인터뷰를 하고 있었고 저는 화면에 집중했습니다. 우리는 공항 어디서든 3분 안에 도착합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단 1초도 허비할 수 없습니다. 제가 어제 본 장면이 떠올랐고 눈물이 났습니다. 화면에는 통계가 나왔습니다. 한국 응급 대응 평균 시간 3분, 독일 15분, 프랑스 20분, 영국 18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우리가 이렇게 느렸어? 독일 숫자를 보며 부끄러움이 밀려왔고 동시에 한국에 대한 존경심이 커졌습니다. 뉴스가 끝나고 저는 마르쿠스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마르쿠스, 뉴스 봤어? 그의 목소리도 떨리고 있었습니다. 응, 봤어. 레나, 우리 지금 엄청난 나라에 와 있는 거야. 이건 다른 나라들이 배워야 할 수준이야. 우리는 오늘 거리 조사를 하기로 했고 명동 근처를 걸었습니다. 오전 11시쯤 갑자기 사이렌 소리가 들렸습니다. 구급차였습니다. 저는 본능적으로 멈춰서서 지켜봤고 또다시 놀라운 광경을 목격했습니다. 4차선 도로의 모든 차량이 일제히 옆으로 비켰습니다. 신호등이 빨간불이었는데도 차들은 교차로를 지나 길을 터줬습니다. 단 1초의 망설임도 없었고 구급차는 빠르게 지나갔습니다. 세상에. 저는 스마트폰을 꺼내 영상을 찍었습니다. 마르쿠스 봤어? 제가 물었고 마르쿠스도 경악한 표정이었습니다. 응. 독일에서는 상상도 못할 일이야. 빨간불인데도 비키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영상을 다시 봤습니다. 이게 한국 문화구나. 근처 시민에게 영어로 물었습니다. 왜 모든 차가 저렇게 비키나요? 시민이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구급차 안에는 생명이 달린 환자가 있으니까요. 안 비키면 벌금도 있지만 무엇보다 양심의 문제예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한국인들의 생명 존중 정신. 점심을 먹으러 식당에 들어갔습니다. 주문을 하고 기다리는데 옆 테이블에서 한 가족이 대화를 나누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손자에게 말했습니다. 착하게 살아야 한다. 남 도와주고 어려운 사람 보면 외면하지 말고. 손자가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그 장면을 보며 가슴이 따뜻해졌습니다. 식사를 마치고 거리를 걷는데 한 할머니가 무거운 짐을 들고 계셨습니다. 젊은 남자가 다가가 물었습니다. 할머니, 제가 들어드릴까요? 할머니가 손을 저었지만 남자는 이미 짐을 들고 있었습니다. 어디까지 가세요? 할머니가 감사하다며 눈물을 글썽였고 남자는 웃으며 함께 걸어갔습니다. 저는 그 장면을 보며 눈물이 났습니다. 마르쿠스, 여기 사람들. 정말 다르다. 마르쿠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남을 돕는 게 자연스러운 거야. 독일에서는 이렇게까지 안 하잖아.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오후에는 박물관을 방문했습니다. 전쟁 관련 전시가 있었고 저는 한국의 역사를 조금씩 알게 됐습니다. 1950년 전쟁, 가난, 굶주림. 사진 속 사람들은 힘들어 보였지만 눈빛만큼은 살아 있었습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의 한국을 만들었구나.
전시 마지막에는 영상이 나왔습니다. 우리는 서로 도우며 살아남았습니다. 밥 한 숟가락이라도 나눠 먹고 잘 곳 없으면 함께 잤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우리에게 남아 있습니다. 한 할아버지의 증언이었고 저는 눈물을 멈출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따뜻한 거구나. 저는 중얼거렸고 마르쿠스가 제 어깨를 두드렸습니다. 레나, 우리 이제 이해했어. 한국 사람들이 왜 이렇게 서로 돕는지.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눈물을 닦았습니다. 저녁에 호텔로 돌아오는 길, 저는 마르쿠스에게 말했습니다. 우리 보고서에 이걸 꼭 담아야 해. 한국의 시스템만이 아니라 사람들의 마음까지. 마르쿠스가 동의했습니다. 응, 이게 진짜 한국이니까. 호텔 방에 들어와 저는 노트북을 열었습니다. 오늘 하루를 정리하며 제목을 적었습니다. 한국, 고통을 사랑으로 바꾼 나라. 타이핑을 하다가 눈물이 흘렀고 저는 잠시 손을 멈췄습니다. 이 나라는 정말 특별해. 창밖을 보니 서울의 밤이 밝게 빛나고 있었습니다. 저는 지호의 명함을 꺼내 들었습니다. 내일 다시 만나야겠어. 물어보고 싶은 게 너무 많아. 명함을 책상 위에 놓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시간이 점점 더 소중해지고 있었습니다. 일주일째 되는 날 아침 저는 지호에게 전화를 걸었습니다. 혹시 오늘 시간 되시나요? 이야기 나누고 싶은 게 있어서요. 지호의 목소리는 밝았습니다. 물론이죠. 오후 3시에 명동 카페에서 뵐까요? 수진 씨도 부를게요. 오후 3시 약속 장소에 도착했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이미 와 있었고 저를 보자 손을 흔들었습니다. 교수님. 수진이 반갑게 인사했고 저도 웃으며 자리에 앉았습니다. 마르쿠스도 함께였고 4명은 커피를 주문했습니다. 일주일 동안 어떠셨어요? 지호가 물었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솔직히 충격의 연속이었어요. 제가 본 모든 게 믿기지 않았거든요. 수진이 고개를 갸우뚱했습니다. 왜요? 나쁜 의미로? 아니요. 저는 손을 저었습니다. 좋은 의미로요. 공항 시스템, 지하철, 응급 대응, 사람들의 친절함. 모든 게 완벽했어요. 독일과는 완전히 달랐어요. 지호와 수진이 웃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런데 궁금한 게 뭐예요? 저는 노트를 펼쳤습니다. 첫 번째로 김 과장님. 어제 공항에서 환자가 쓰러졌을 때 3분이면 도착합니다라고 정확히 말씀하셨잖아요. 어떻게 그렇게 확신할 수 있었어요? 지호가 진지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건 우리의 약속이자 자부심이에요. 약속이요? 제가 되물었고 지호가 설명했습니다. 우리는 매일 훈련합니다. 공항 어디서든 응급 상황이 발생하면 정확히 3분 안에 의료진이 도착하도록요. 이게 한국의 시스템이에요.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습니다. 어림짐작이 아니었구나. 수진이 말을 이었습니다. 저도 병원에서 매일 훈련해요. 응급 환자가 오면 즉시 대응하는 거죠. 우리는 생명을 정말 소중히 여기거든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노트에 적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완벽했구나. 두 번째 질문이에요. 저는 잠시 망설이다 물었습니다. 지하철에서 할머니들이 자리를 양보받으면 눈물을 흘리시던데 왜 그러시는 거예요? 수진이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그건 할머니 세대의 기억 때문이에요. 기억이요? 마르쿠스가 물었고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우리 할머니, 할아버지 세대는 전쟁 후 정말 가난했어요. 굶주리고 집도 없고 아무것도 없었죠. 그때 서로 나누며 살아남았대요. 밥 한 숟가락, 자리 하나라도 생존이었거든요. 저는 숨이 막혔습니다. 그래서 작은 친절에도 그렇게 감동하시는 거군요. 수진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할머니들은 지금도 그 마음을 기억하세요. 누군가 나를 신경 써준다는 게 얼마나 큰 의미인지 아시는 거죠. 이게 한국 사람들의 정입니다. 지호가 덧붙였습니다. 우리는 그 정신을 배우며 자랐어요. 부모님이 해주신 이야기들, 어려운 사람을 도와야 한다는 가르침. 그게 지금의 우리를 만들었어요. 저는 눈물을 참을 수 없었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특별한 거구나. 마르쿠스가 물었습니다. 그럼 외국인한테 더 친절한 이유는요? 수진이 웃었습니다. 우리도 과거에는 가난했고 도움이 필요했어요. 지금은 우리가 도울 차례라고 생각하는 거죠. 특히 먼 나라에서 오신 분들이 편안하셨으면 좋겠어요. 저는 더 이상 참지 못하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저는 한국을 몰랐어요.
이렇게 따뜻한 나라인 줄 몰랐어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울지 마세요. 우리는 그냥 당연한 일을 하는 거예요. 지호도 웃으며 말했습니다. 교수님이 우리나라를 좋아해 주시는 게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앞으로도 더 잘하겠습니다. 저는 눈물을 닦으며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제가 더 감사해요. 이번 여행이 제 인생에서 가장 특별한 경험이에요. 우리는 2시간 동안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한국의 역사, 문화, 사람들의 마음, 모든 것이 하나로 연결되어 있었고 저는 노트를 빼곡히 채웠습니다. 내일이 마지막 날이에요. 제가 말하자 수진이 아쉬운 표정을 지었습니다. 벌써요? 너무 빨라요. 그럼 내일 공항까지 배웅할게요. 지호가 제안했고 수진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갈게요. 저는 감격했습니다. 정말요? 그럼 정말 감사하겠어요. 카페를 나서며 저는 서울 거리를 천천히 걸었습니다. 일주일 전만 해도 낯설었던 이곳이 이제는 익숙했고 떠나기 싫었습니다. 마르쿠스, 나 한국 너무 좋아진 것 같아. 마르쿠스가 웃었습니다. 나도 그래. 여기서 더 살고 싶어. 호텔에 돌아와 저는 짐을 정리하기 시작했습니다. 가방에는 한국에서 산 기념품들이 가득했고 노트에는 일주일간의 기록이 빼곡했습니다. 이 모든 걸 어떻게 표현하지? 보고서를 쓰는 게 막막했지만 동시에 기대됐습니다. 마지막 날 아침 저는 지호와 수진을 다시 만났습니다. 그들은 특별히 공항 내부 투어를 준비했다고 했고 저는 기대에 부풀었습니다. 오늘은 특별한 곳을 보여드리고 싶어요. 지호가 말했고 우리는 공항으로 향했습니다. 공항에 도착해 지호는 우리를 일반인은 들어갈 수 없는 구역으로 안내했습니다. 여기가 저희 통합 관제실입니다. 문이 열리는 순간 저는 숨을 멈췄습니다. 벽 한쪽을 가득 채운 대형 화면들,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감시 카메라 영상들, 그리고 여러 명의 직원들이 집중하고 있었습니다. 와! 마르쿠스가 감탄했고 저도 입을 다물지 못했습니다. 지호가 설명했습니다. 여기서 공항 전체를 모니터링해요. 분실물 신고가 들어오면 즉시 추적을 시작하고 평균 30분 안에 찾아드립니다. 한 직원이 시연을 보여줬고 저는 그 속도에 놀랐습니다. 다른 나라 공항들은 며칠 걸리는 일을 우리는 30분에 해결합니다. 지호가 자랑스러운 표정으로 말했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믿을 수 없어요. 이게 진짜 가능한 거였구나. 다음으로 응급의료센터를 방문했습니다. 문을 열고 들어가니 최신 의료 장비들이 갖춰진 공간이 나왔고 의사 한 분이 우리를 맞이했습니다. 환영합니다. 저는 이곳 책임 의사 최민호입니다. 그가 악수를 청했고 저는 감사 인사를 했습니다. 여기서 어떻게 운영되는지 설명해 주시겠어요? 제가 물었고 최 의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우리는 공항 어디서든 응급 상황 발생 시 정확히 3분 안에 의료진이 도착하도록 훈련합니다. 이게 우리의 약속이자 자부심입니다. 어제 제가 직접 목격했어요. 저는 말했습니다. 환자가 쓰러졌는데 정말 3분도 안 돼서 오시더라고요. 어떻게 그게 가능해요? 최 의사가 설명했습니다. 공항 곳곳에 응급센터가 있고 우리는 항상 대기 중입니다. 신고가 들어오면 가장 가까운 팀이 즉시 출동하죠. 단 1초도 허비하지 않습니다. 최 의사의 목소리는 단호했습니다. 생명이 달린 문제니까요. 이게 한국의 시스템이고 우리가 자랑스러워하는 이유입니다. 저는 눈물이 핑 돌았고 고개를 숙였습니다. 역시 한국은 다릅니다. 투어를 마치고 우리는 공항 라운지로 이동했습니다. 수진이 준비한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넸습니다. 교수님, 이거 받으세요. 저는 상자를 열었고 안에는 한복 모양의 열쇠고리와 손편지가 들어있었습니다. 편지를 펼쳐 읽기 시작했습니다. 레나 교수님, 일주일이 정말 짧았어요. 교수님이 우리나라를 좋아해 주셔서 정말 행복했어요. 한국을 사랑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꼭 다시 오세요. 마이너스 수진 올림. 저는 편지를 읽다가 목이 메어 말을 잇지 못했습니다. 지호도 명함을 다시 꺼냈습니다. 교수님, 이거 꼭 가지고 계세요. 독일 가셔도 언제든 연락 주세요. 한국에 대해 궁금한 거 있으시면 도와드릴게요. 저는 명함을 받아들며 눈물을 흘렸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고마워요. 수진이 제 손을 잡았습니다. 교수님, 할머니들이 왜 눈물 흘리시는지 이제 아시겠죠?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네, 이제 알 것 같아요. 작은 친절이 얼마나 큰 의미인지. 수진이 웃으며 말했습니다. 맞아요.
우리는 그 마음을 배우며 자랐어요. 지호가 덧붙였습니다. 교수님, 독일 가서 한국 이야기 많이 해주세요. 우리나라를 알리고 싶어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며 대답했습니다. 당연하죠. 제 학생들한테, 동료들한테 모두에게 한국 이야기를 할 거예요. 이렇게 따뜻한 나라가 있다는 걸 꼭 알리고 싶어요. 역시 한국은 다릅니다. 저는 목소리를 높였습니다. 다른 나라는 상상도 못할 일들이 여기서는 당연하게 일어나요. 시스템도 완벽하지만 무엇보다 사람들의 마음이 따뜻해요. 이게 진짜 선진국이에요. 제 목소리는 떨렸고 눈물이 흘렀습니다. 마르쿠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저도 동감이에요. 한국은 시스템의 나라가 아니라 마음의 나라예요. 이걸 독일 사람들도 꼭 알아야 해요. 지호와 수진이 감격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감사합니다. 그 말씀이 저희에게 큰 힘이 돼요. 탑승 시간이 다가왔고 우리는 보안 검색대로 향했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함께 걸었고 저는 한 발 한 발 내딛는 게 아쉬웠습니다. 정말 떠나기 싫어요. 제가 말하자 수진이 웃었습니다. 그럼 다음에 또 오세요. 그때는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보안 검색대 앞에서 우리는 멈춰 섰습니다. 지호와 수진이 손을 흔들었고 저도 손을 흔들며 인사했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정말 고마워요. 평생 잊지 않을게요. 목소리가 떨렸고 눈물이 멈추지 않았습니다. 교수님, 안녕히 가세요. 수진이 외쳤고 지호도 고개를 숙여 인사했습니다. 저는 뒤돌아 검색대를 통과했고 한 번 더 돌아봤습니다. 둘은 여전히 손을 흔들고 있었고 저는 가슴이 뭉클했습니다. 탑승구로 가는 길 저는 마르쿠스에게 말했습니다. 마르쿠스, 우리 보고서 제대로 써야겠어. 한국의 진짜 모습을 담아야 해. 마르쿠스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응. 이건 단순한 조사 보고서가 아니야. 한국에 대한 러브레터야. 비행기에 탑승했고 자리에 앉았습니다. 창밖으로 인천공항이 보였고 저는 한참을 바라봤습니다. 이래서 한국이 특별한가 봅니다. 저는 중얼거렸고 눈가가 뜨거워졌습니다. 일주일이라는 시간이 너무 짧았고 더 머물고 싶었습니다. 비행기가 이륙하고 서울의 불빛이 점점 작아졌습니다. 저는 수진이 준 선물 상자를 꺼내 들었습니다. 한복 열쇠고리를 가방에 달고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평생 간직할 거야. 저는 편지를 조심스럽게 접어 지갑에 넣었습니다. 베를린에 도착한 건 다음 날 아침이었습니다. 공항을 빠져나오는데 30분이 걸렸고 저는 한숨을 쉬었습니다. 한국은 10분이면 나왔는데 마르쿠스도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벌써 그리워지네. 집에 도착해 짐을 풀며 저는 일주일간의 기억을 되돌아봤습니다. 인천공항의 질서, 지하철의 정확함, 응급 대응의 완벽함,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 모든 것이 생생했고 가슴이 벅찼습니다. 다음 날 저는 대학교로 출근했습니다. 동료들이 반갑게 맞이했고 한국 어땠어? 라고 물었습니다.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고 대답했습니다. 한마디로 표현할 수가 없어요. 직접 가봐야 알 수 있어요. 학과 회의에서 발표 시간이 주어졌습니다. 저는 노트북을 열어 준비한 자료를 띄웠고 첫 슬라이드에는 인천공항 사진이 나왔습니다. 일주일간 한국을 조사했습니다. 그리고 제 모든 생각이 바뀌었습니다. 저는 한국의 통계를 과장이라고 생각했습니다. 분실물 찾기율 98%, 응급대응 3분. 믿을 수 없는 숫자였죠. 교수들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하지만 직접 보고 나서 알았습니다. 모든 게 사실이었습니다. 다음 슬라이드는 지하철 장면이었습니다. 한국 지하철은 3분마다 옵니다. 정확히 초 단위까지 맞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모두 질서정연합니다. 교수들이 놀란 표정을 지었고 저는 계속 설명했습니다. 응급 대응은 제가 직접 목격했습니다. 환자가 쓰러졌고 정확히 3분도 안 돼서 의료진이 도착했습니다. 독일은 평균 15분인데 한국은 3분입니다. 회의실이 조용해졌고 모두가 화면을 응시했습니다. 하지만 진짜 놀라운 건 따로 있었습니다. 저는 다음 슬라이드를 넘겼습니다. 할머니의 사진이 나왔고 저는 목소리를 가다듬었습니다. 한국 사람들의 마음입니다. 그들은 과거의 고통을 현재의 사랑으로 바꿨습니다. 전쟁 후 가난했던 시절 그들은 서로 나누며 살아남았습니다. 그 마음이 지금도 남아있습니다. 이게 한국의 정입니다. 저는 눈물을 참으며 말을 이었습니다. 작은 친절 하나하나가 생존의 기억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눈물을 흘립니다.
회의실은 숙연해졌고 몇몇 교수들도 눈가를 훔쳤습니다. 한국은 시스템의 나라가 아닙니다. 마음의 나라입니다. 그리고 이래서 한국이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인가 봅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확신으로 가득했습니다. 발표가 끝나고 박수가 터졌습니다. 한 교수가 손을 들었습니다. 레나, 정말 감동적인 발표였어요. 우리도 한국을 배워야겠어요. 다른 교수들도 고개를 끄덕였고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네, 꼭 가보세요. 직접 경험해야 알 수 있어요. 오후에는 학생들에게 강의를 했습니다. 오늘은 특별히 한국 이야기를 하겠습니다. 학생들이 집중했고 저는 일주일간의 경험을 생생하게 전달했습니다. 공항, 지하철, 응급대응, 그리고 사람들의 따뜻함, 모든 것을 이야기했습니다. 한국 사람들은 모두가 가족입니다. 모르는 사람도 자식처럼 챙기고 어려운 사람을 외면하지 않습니다. 이게 진짜 선진국입니다. 제 목소리는 열정으로 가득했고 학생들은 눈을 빛냈습니다. 강의가 끝나고 한 학생이 다가왔습니다. 교수님, 저도 한국 가보고 싶어요. 어떻게 준비하면 돼요? 저는 웃으며 대답했습니다. 마음만 준비하면 돼요. 한국 사람들이 다 챙겨줄 거예요. 저녁에 집으로 돌아와 저는 이메일을 열었습니다. 후배 교수들에게 보낼 메시지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 한국을 꼭 경험하세요. 본문 여러분, 저는 일주일간 한국에 다녀왔습니다. 그곳에서 제가 본 것은 시스템의 완벽함이 아니었습니다. 사람들의 따뜻한 마음이었습니다. 한국은 세계에서 가장 특별한 나라입니다. 고통을 사랑으로 바꾸고 과거를 미래의 힘으로 만든 나라입니다. 꼭 가보세요. 그리고 한국 사람들의 마음을 배우세요. 그게 진짜 한국입니다. 레나 드림. 메일을 보내고 저는 의자에 기댔습니다. 핸드폰이 울렸습니다. 수진에게서 온 문자였습니다. 교수님, 무사히 도착하셨나요? 보고 싶어요. 저는 웃으며 답장을 보냈습니다. 네, 잘 도착했어요. 수진 씨, 김 과장님께 안부 전해주세요. 꼭 다시 만나요. 한국 정말 최고예요. 답장이 곧바로 왔습니다. 감사해요. 교수님도 건강하세요. 다음에 오시면 더 많은 걸 보여드릴게요. 저는 핸드폰을 내려놓고 창밖을 바라봤습니다. 베를린의 밤은 어두웠지만 제 마음속은 한국의 불빛으로 밝았습니다. 책상 위에 놓인 한복 열쇠고리를 쓰다듬으며 저는 다짐했습니다. 꼭 다시 갈 거야. 그리고 더 많은 사람들에게 한국을 알릴 거야. 노트북을 열어 보고서를 작성하기 시작했습니다. 제목은 한국, 시스템이 아닌 마음으로 만든 나라. 타이핑을 하다가 문득 멈췄습니다. 지호의 미소, 수진의 따뜻함, 할머니의 눈물이 떠올랐습니다. 이 사람들을 어떻게 표현하지? 하지만 곧 손가락이 다시 움직였습니다. 진심을 담았으면 되는 거였습니다. 몇 시간 후 보고서가 완성됐습니다. 마지막 문장을 적었습니다. 결론, 한국은 세계가 배워야 할 나라다. 시스템만이 아니라 마음을. 그리고 이래서 한국이 진정한 선진국인가 봅니다. 저장 버튼을 누르고 저는 깊은 숨을 들이쉬었습니다. 창밖을 보니 새벽이 밝아오고 있었습니다. 저는 한복 열쇠고리를 가방에 달고 수진의 편지를 다시 한번 읽었습니다. 평생 간직할게. 저는 중얼거리며 미소 지었습니다. 한국에서의 일주일은 끝났지만 제 마음속 한국은 영원히 빛날 것이었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독과 좋아요는 영상 제작에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